안녕하세요. 일상 일의 대장 외계인 후아입니다. 다들 더운 여름 죽지 않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지구 친구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계속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려고 노력은 했는데 혼자 책도 만들고 이것저것 고치고 하다 보니 간단하게 짜잔 하고 영상으로 만나러 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이전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5명의 성난 이시국씨 책에 대한 PQA 모집 결과와 PQA들에게 받았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상길에서 PQA를 모집했던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PQA 제도와 그걸 운영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출판사는 주기적으로 신간을 내죠. 이 신간을 내는 출판사의 가장 큰 목표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책을 많이 파는 것입니다. 출판사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 모델은 아무래도 책을 파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을 많이 판다는 것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판매 부수가 많으면 되는 걸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책을 많이 판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 팔리는 책에 대한 인식은 책에 대한 선호 표현을 해온 사람의 수가 많은 책이나 책을 읽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호간에 추천을 많이 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이 책, 내 인생 책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책이나 책을 읽는 취미를 향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언급되는 책이 잘 팔리는 책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잘 팔리는 책이라는 영역에 읽어볼 만한 책인데 하는 리뷰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을 받는다면 꽤 잘 팔릴 여지가 있는 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한 호 또는 불호로만 책의 평가를 가름한다면 책을 즐거워할 수 있는 범주가 꽤 좁아지거든요. 가끔은 극호 또는 극불호가 다른 영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게다가 일상일에서 이번에 만드는 책은 정치도서잖아요. 정치도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호로 여겨질 만한 영역이 확실한 책이라서 대체적 긍정평가 자체도 꽤 받기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책을 공식적으로 출간하기에 앞서서 퍼블리싱 QA라는 이름의 제도를 운영해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그러면 모험률이 좀 낮아지니까요. 이제 PQA를 운영하기 전에 일상일의 목표가 어땠는지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의 목표는 다음의 3가지였습니다. 첫째, 내부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중간에 읽기 힘들어 책을 덮거나 하는 일은 없는가. 둘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 작가의 이야기가 불쾌감을 주거나 하진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작가들의 연령이 약 20년 내외에 분포되어 있는데 독자들과도 이런 연령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에도 공감을 균일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부분입니다. 이 PQA는 3명의 지구인이 참여했는데요. 3분은 각각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회 관련 조항, 고위공무원 관련 조항, 헌법이나 헌법재판소 관련 조항이 어려우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분 중 2분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끼셨고 한 분은 느끼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최종적으로는 이 3분의 PQA와 작가 셋이 참여해서 PQA가 진행되었어요. 작가진 중에서 한 분이 개인 스케줄 이슈로 참여하지 않으셨고요. 저는 이미 원고 제작 과정에서 다회 평가를 참여한 바 있어서 알아서 빠졌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바로 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디자인 파트 관련 평가입니다. 디자인 파트 관련 평가에서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은 본문의 폰트 크기와 사이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67%의 인물은 폰트가 적절하다고 했는데 33%의 인물은 폰트 굵기는 좋다. 근데 사이즈가 좀 크다 라고 하셨어요. 원래 저희 책은 10에서 11 폰트 포인트로 제작하는 편인데 이 책에는 12 폰트 포인트가 쓰였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 약간 크게 느껴지는 폰트까지가 제 계획의 일부였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큰 글 자책이라고 아시나요? 50대, 60대 독서 인구를 위해 일부러 활짝 크기를 키워서 제작한 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은 16포인트 이상으로 작업해요.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큰 글 자책은 18포인트 이상 맑은 고딕으로 책 규격도 B5 크기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연령조사 참가자의 과반수 이상은 13포인트 이상의 크기가 좋다고 했대요. 큰 글 자책에 대한 기준을 맞춰 책을 만들면 해당 책을 큰 글 자책 판본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18포인트랑 12포인트는 그 사이의 숫자 차이가 너무 많지 않아? 싶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둘 차이는 꽤 차이가 큰데요. 18포인트로 큰 글 자책 기준에 맞춰서 책을 만들면 작업 자체가 판이 커지다 보니까 책 자체의 가격 차이도 꽤 나요. 그래서 관련 지원 사업들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큰 글 자책을 만드는 회사만 만든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5명의 성난 이시국씨 같은 경우에는 작가를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정치 성향이나 자신의 연령대에 따라 생기는 입장 차이 같은 걸 좀 활용한 책이다 보니까 이런 기획 의도를 살리려면 최대한 많은 세대가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옥의 이지선다가 나오는 거죠. 의도는 의도고 일반판만 만들어 팔거나 2가지 버전을 모두 제작해서 파는 거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니까 사실 책 작업 과정 중에서도 일반 프린터기로 책을 인쇄해서 자주 확인하는데 페어에서 종종 글씨가 너무 커졌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글을 정말 많이 읽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저조차도 10폰트 포인트 또는 11폰트 포인트는 정말 눈이 아프거나 잘 안 읽힌다고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놓고 큰 글자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젊은 세대도 나이가 있는 세대도 모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12폰트 포인트가 된 거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수정 또한 고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도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디자인 파트의 두 번째 질문은 주석 폰트 크기와 사이즈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33% 인물들이 주석의 폰트 크기가 좀 작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이 책에서는 주석을 본문 폰트 사이즈에 맞춰서 사이즈를 좀 줄여 잡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본문 폰트 사이즈에 대한 고민보다 꽤 컸습니다. 사실 본문과 주석 사이에 활짝 크기 차이 유격감도 의도된 사항이었거든요. 이게 유격감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책은 주석이 본문에 딱 붙어있단 말이에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책을 펼쳤을 때 단어 하나하나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아예 책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주석을 좀 잔뜩 넣었더니 주석 파트가 좀 많아졌어요. 주석의 위치는 보통 원고 가운데 적재적소에 배치하거나 맨 뒤에 달아버리는 것 같은데 이 책의 원고 난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주석과 본문의 자리가 너무 멀면 오히려 주석을 읽으러 자꾸 가야 해서 본문 집중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 원고 중간에 주석을 넣었던 건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렸던 거죠. 하지만 눈으로 보았을 때 구분감을 느끼기 어렵다면 어디까지가 본문이고 어디까지가 주석인지를 구분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추가 수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작업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게 제작된 샘플북 내부인데 글씨 크기 유격이 막 못 참을 정도로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반적인 폰트 자체가 일단 고딕이고 주석에는 주석 전용으로 브랜드 컬러인 녹색이 들어가서 구분이 어렵지 않게 된 게 참 괜찮아요. 실제로 주석 컬러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만장일치로 있었고요. 와, 말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겨우 파트 하나 얘기했네요. 다음 선호도 파트 2에 대해서 원고의 선호도에 대해 묻기 전에 우선 모두를 대상으로 완성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는데 출간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한 비율이 크긴 했어요. 하지만 아주 조금 아쉽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아쉬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좀 확인해보기 위한 질문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로 물어본 것은 정치 이야기인 책의 내용이 불쾌한 적이 있었는지를 물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책은 정치 도서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불호일 거란 말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게 반대 지점의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호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인생은 스펙트럼이다 보니까 어떤 확실한 지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은 오히려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4분의 1 정도는 불쾌감을 느끼시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불쾌감을 아예 안 줄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만 불쾌감을 느낀 건 꽤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 중 이 두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아요. 한 분이 이제 각자의 기본적인 사상 차이에서 오는 불쾌감이지 원고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책이 아무래도 5명의 각자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각자의 기본 사상 차이가 아예 안 느껴질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각자에게 보여줬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응답이 아니었나 하고 꽤 잘 제작되었다고 여길 수 있게 해주는 응답이었어요. 아니면 육아 이야기가 자주 나와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육아하는 어머니이자 정치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는 좀 더 편하게 그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되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었거든요. 사실 모든 여성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그 지점도 다른 사람의 공감점으로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생각 변화를 해낼 수 있게 되면서 이 책이 가진 폭 넓은 지점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제작 의도 중 하나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참 감사했었어요. 작가가 5씩이나 되면 5의 작가에게 다 공감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내가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 화자를 기준으로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호도 파트에서 두 번째로 물었던 건 주석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각자 다른 부분에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다고 이야기를 했었던지라 그 부분을 모두 해소해 드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대부분의 분들이 양이 적절했고 도움이 되었다고 해주셨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분도 계셨는데 아무래도 책의 방향성 자체가 정치 입문자를 위해 설정되어 있어서 주석의 절대적인 양이나 각자의 길이 같은 것이 길어져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석의 위치와 같은 경우에도 소수 의견으로 주석이 원고의 중앙에 있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석의 양을 좀 정리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 일단 기본적인 선호도 자체가 좀 높아서 추가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공감 관련 파트입니다. 이제 PQA를 모집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것저것 여쭤봤을 때 같이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12.3 비상계엄을 접했을 때의 기분이었는데요. 그때 두 분은 화가 났다고, 한 분은 공포감을 느끼셨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세대 공감 관련 파트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았던 것도 그때 느꼈던 분노나 공포감을 잘 공감해주는 것처럼 느끼셨는지 부분이었는데 기쁘게도 세 분이 모두 공감을 해준다고 느끼셨다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감을 사고 나니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원고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각자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독자와 작가의 연령대가 서로 엇갈리더라도 공감이 될까? 그건 또 어떻게 느끼실까? 그래서 이제 응답지를 받기 전에 각자에게 비슷한 연령대와 차이가 큰 연령대의 작가님을 알려드리고는 작가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공감을 할 수 있었는지를 여쭤보았는데 그때도 PQA 분들은 모두 공감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좋았던 점에 대해 말씀 주셨던 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이 주석 때문에 분명히 해소되었다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타임라인 순목차가 사건의 흐름을 잡을 수 있어 좋다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다고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까 맨 앞에서 PQA 소개할 때 유일하게 사회 변화를 못 느끼고 계신다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에게 맨 마지막 질문으로 여쭈어봤었거든요. 처음에 사태가 정리된 후에도 사회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변화가 있었는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것뿐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 책을 꽤 잘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언제나 생각하는 거지만 모두에게 이 책이 큰 의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는 책으로 여긴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모두에게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바꾸겠어 하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도 없기도 하고 그냥 누군가가 이 책을 읽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세상이 점점 바뀌고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정도의 목표였는데 정말 그 결과를 이뤄낸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바라는 게 없어졌던 것도 같아요. PQA의 최종 결과상 압도적인 긍정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과반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는데 성공해서 저는 이 평가를 전반적으로 긍정평가가 우세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퇴고를 거쳐서 최종 버전을 만들어 출간하는 작업만 남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지구 친구들에게 보고하는 일도 해냈으니 이제 그만 마무리 작업을 하러 가볼까 싶은데요. 사실 이 책을 만들면서 우는 날들도 꽤 많았어가지고 빨리 이 일들을 모두 털어내고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금방 다시 좋은 소식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